UML 기초항이요. 내용은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고 12장에서는 스타 UML 공개된 이 UML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UML 사용법과 기본 작성법, 그래서 여기서 자판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시간에 그 스타 UML을 가지고 자판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 UML은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staruml.io로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ruml3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설치해서 처음 화면을 띄우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 그 파일이나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툴박스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툴박스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집기는 여기죠. 여기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냐 관계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툴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행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보면 메뉴에 New라고 있어서 New를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서 모델 익스플로러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보면 add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것이냐,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오브젝트,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가장 UML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 어떠한 기능이 있냐. 제가 옛날에 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때 ATM기를 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ATM기를 다 사용할 줄 아니까 사용자가 ATM기에서 그 ATM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 ATM기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사용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ATM기가 있으면 여기에 사용자가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객이 일반 사용자가 ATM기에 카드를 넣고 사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자가 돈이 없으면 여기 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잘못된 통장이나 뭐 카드가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걸 꺼내든가 관리하는 거고, 일반 사용자는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이 ATM기를 통해서 뭐를 해요?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현금을 인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장 정리를 한다든가 잔액 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좌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것 등을 사용하죠. 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시스템과의 관계를 그리는 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TM기를 만들면 사용자가 어떻게 이 시스템과 관계에 있냐, 또는 예를 들면 요즘 그 마스크를 살 때 약국이 나갈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민등록증으로 이 시스템과 이 약사가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시스템과 어떤 관계들이 있냐, 이 사람이 요일별로 오브제로를 하면은 요일별로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뭐가 있냐, 이런 패키지, 유스케이스 오브젝트, 유스케이스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이름이에요. 기능. 가장 많이 쓰는 게 액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외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이란 말은 외부에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ATM기에 카드를 넣으면 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전달을 해서 그게 오케이 받으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스템도 액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 액터와 유스케이스와 액터 간의 관계, 방향성이 있고 액터들 사이에 일반화 관계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요구되는 의존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인크루드 관계, 익스텐드 관계. 유스케이스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터를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액터와 시스템 사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 툴박스에 보면 액터라고 있어요. 요 액터를 클릭하고 여기 에디터에 클릭하면 이와 같은 사람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글씨를, 여기는 메신저라고 썼어요. 메신저라고 작업을 해서 액터를 하나 만듭니다. 액터가 뭐하고 구분해요? 이제 액터가 어떤 시스템하고 하는 거냐. 지금 구성하는 게 뭐냐면 밴딩 머신이에요. 밴딩 머신. 자판기 시스템. 우리 자판기 보면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자판기 보면 내가 거기에 돈을 넣고, 자판기 거기에 돈을 넣고 내가 필요한 콜라, 사이다, 판타 이런 음료수를 내가 스프라이트나 이런 음료수를 뽑아 먹죠. 요 밴딩 머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각형으로 여기다 그리는 게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그래서 요게 시스템입니다. 요 안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보면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라고 있어요. 유스케이스 서브젝트. 다른 툴에는 투게더 같은 툴에는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스타 UML에서는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저의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를 클릭해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이 사각형에 이제 서브젝트가 뭐냐면 ATM이냐 밴딩 머신이냐 이 시스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시스템 이름을 여기다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그래요? 유스케이스 그리는 거예요. 이 사용자와 어떻게 사용하느냐, 메신저하고 요 사용자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그리느냐,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자판기 시스템은, 밴딩 머신은 세 개의 유스케이스를 그렸어요. 인풋, 아웃풋, 디스크립션. 인풋은 뭐냐,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투입구. 돈을 넣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판기 시스템을 개발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스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자판기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그 모델링을 연습하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인풋머니라고 하죠. 돈을 넣으면 이 불이 들어오죠. 500원, 1000원, 1500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 게 디스크립션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콜라 버튼을 누르면 아웃풋, 콜라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을 넣고 콜라를 하나를 누르면 콜라가 1,000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인풋 2,000원을 입력하면 디스크립션에 2,000원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웃풋을 제가 콜라를 클릭하면 콜라가 나오면서 디스크립션이 1,000원으로 바뀌죠. 여기에 인풋으로 2,000원을 넣었을 때, 잘 안 그려지는데, 2,000원을 넣었을 때 내가 콜라를 1,000원짜리를 눌렀다. 그러면 디스크립션에는 이 화면 표시하는 거, 요거는 1,000원이 그려지겠죠. 나타나겠죠. 그러면 요 인풋이 발생할 때
디스크립션이 발생하고 아웃풋이 나올 때 디스크립션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이 메신저하고 요 사람하고 요 인풋과 아웃풋은 관계 있지만 여기야 디스크립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메신저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이 된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이 돼서 입력과 출력, 입력과 출력만 본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입력을 하면 디스크립션이 된다고 그랬죠. 요게 자동으로 될까요? 그 돈을 넣으면 화면에 그 돈 표시가 자동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안 일어나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일어날까요? 아마 자동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관계는 인크루드 관계와 익스텐드 관계가 있어요. 인크루드 관계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관계고 익스텐드 관계는 선택 관계예요. 그래서 익스텐드는 내가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냐 포인트로 결제하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걸 익스텐드 관계라고 하고 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를 인크루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되면은 디스크립션으로 인크루드 점선을 표시하는데 인크루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출력을 하는 아웃풋을 하면은 이 돈 표시가 바뀌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이 아웃풋으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요거를 인크루드 관계다 그래요. 인크루드 관계.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인풋, 아웃풋에 연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는 화면 표시를 인크루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뭐 자세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툴로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는 여기 있죠. 요 클릭해서 인크루드 관계를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액터는 여기서 이걸로 그리면 되고, 액터와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 요 사각형은 뭐예요? 사각형은 유스케이스 서브젝트.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로 이거 그리고 여기 글씨 나오면 여기가 밴딩 머신 이거 쓰면 돼요. 밴딩 머신 쓰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여기 있죠. 유스 케이스를 이용해서 3개의 유스 케이스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메신저와 인풋 아웃풋 관계 이거는 어소시에이션 관계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클래스의 디스크립션 화면에 보여주는 이거는 인크루드 관계다. 그럼 인크루드 클릭해서 인풋에서 아웃풋. 참고로 익스텐드 관계는 거꾸로 해요. 이렇게 익스텐드 관계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요. 익스텐드 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거 잘못했네. 익스텐드 관계는 두 개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냐 아니면은 포인트로 하냐 이렇게 할 때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할 때는 익스텐드 관계는 인크루드 관계와 익스텐드 관계는 이 점선으로 해서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익스텐드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익스텐드 관계로 묶어놓고 그래서 인풋 돈을 넣으면 불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디스크립션.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 콜라를 하나 빼니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는 인크루드 관계. 이렇게 해서 메신저와 이 메신저 관계는 인풋과 아웃풋. 또 디스크립션은 인풋과 아웃풋 유스케이스와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판기 밴딩 머신에 대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 툴 사용법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타 UML을 이용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지금 스타 UML에서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까는 지난 그 시간에는 내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했는데 이번에는 애드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면 여기에 툴박스에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어트리뷰트와 메서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클래스 중에 인터페이스는 를 만들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그 안에 메서드만 선언하고 그 함수는 메서드로 구현한 함수들, 이 메서드들은 다음 밑에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임플리멘트.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연관관계는 이렇게 나타내요. 선으로 A에서 B로 연관관계,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 연관관계 있는데 A에서 B로 가면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게 다이렉티드 어소시에이션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요 화살표를 방향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봤는데 C하고 D에 어떤 선이 이렇게 그려 있다. 그럼 이게 C에서 D로 가느냐, D에서 C로 가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관계, 연관관계에서 이거는 뭐냐? 이 연관관계는 뭐냐면 A 클래스는 B 클래스에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은 A 클래스에서 B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A 클래스에서 B의 객체를, 이 라인을 그리면 A 클래스에서 B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B 객체가. 그래서 연관관계는 시작 클래스에서 B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쪽에 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션, 집단화 관계다. 클래스의 포함 관계, 컴포지션, 종속 관계. 무슨 말이냐? 에그리게이션, 집단화 관계는 컴퓨터 클래스가 있는데 이 안에 본체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프린터가 있다. 이게 다 있어야 컴퓨터가 된다. 그러면 이걸 집단화 관계로 표현해요. 연관관계의 한 종류예요. 연관관계의 한 종류인데 집단화 관계에 표현한다. 그럼 소스에서 연관관계와 집단화 관계는 뭐냐? 자바 소스에서 연관관계와 집단화 관계 참 변화가 없어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편하게 해주려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소스의 변화 없다. 컴포지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모니터에, 아니 본체에,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에 보니까 또 여기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그 마름모,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마름모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집단화 관계. 원래 연관관계를 그리고 나서 연관관계하고 집단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복합관계라고 하는데 복합관계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특별하게 뭐 소스가 바뀐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소스가 바뀌는 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마름모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선에 마름모가 돼 있고, 집단화 복합관계는 뭐냐? 이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에는 보드가 있고 또
CD 꼽는 게 있고 USB 관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에 똑같이 이 마른 뭐가 있는데 여기는 색이 칠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강하게 묶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져가려면 전체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복합이니까 이거 가져가려면 또 전체를 가져가야 되죠. 여기에 복합, 요것보다 더 강하게 묶여 있다. 소스는 변화가 없다. 왜? 이게 똑같은 연관관계다 이거예요. 똑같은 연관관계다. 연관관계인데 소스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다이아그램에서 좀 더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 여기 한 가지 더 비슷한 거,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관계는 뭐냐? 카가 있어요. 카가 있는데 여기는 택시, 여기는 버스, 여기는 트럭. 이거는 뭐예요? 일반화 관계는 종류를 뜻해요. 종류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수관계로, 삼각형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자바에서 소스에서 상수관계라는 거를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관계다 그래. 요거는 이 칼을 갖고 가려면 이렇게 택시하고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어요. T가 똑같네. TA라고 쓸게요. 택시. 이렇게 갖고 와도 되고, 이렇게 갖고 와도 되고, 이렇게 갖고 와도 되고, 전체를 갖고 와도 되고. 그죠? 이거는 일반화, 종류를 뜻해요. 차의 종류다. 그런데 옛날에 설명한 적 있는데, 카가 있는데 똑같은 카예요. 근데 여기는 타이어, 여기는 엔진, 여기는 도어. 요건 어떻게 해요? 종류를, 카를 타이어만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집단화 관계다 그래요. 마름모로 표시를 합니다. 집단화 관계다. 요걸 차를 갖고 가려면 다 가져가야 돼.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화 관계가 어떻게 나타내냐. 그 다음에 집단화 관계, 이게 일반화 관계, 여기는 집단화 관계, 그죠? 여기도 집단화 관계, 여기는 복합 관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일반적인 자바에서 상수관계, 디펜던시, 의존관계. 의존관계는 뭐냐면 한 클래스의 변화가 다른 클래스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들 다 설명을 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뭐냐면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의 메서드 함수 안에서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함수 파라메타로 인수로 객체 생성을 하는 것이 디펜던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연결할 때 인터페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인터페이스는 멤버 함수 형태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소스는 밑에 있는 클래스에서 구현하는데 그 실체화 관계라고 해요. 인터페이스 리얼라이제이션 실체화 관계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클래스들을 서로 연관시키면서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거는 자판기 그 밴딩 머신에서 나온 그 구현할 때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은 그 밴딩 머신에 대해서 소스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아 이런 클래스들이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괜히 이게 왜 인풋이고 왜 아웃풋이고 아이템이고 디스크립션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소스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템, 인풋, 아웃풋, 디스크립션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아이템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나 사이다나 뭐 이런 거 아이템이 있겠고, 인풋 돈을 입력하는 입력, 아웃풋 콜라가 나왔을 때 하는 거, 디스크립션은 무슨 클래스 있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템을 4개를 그린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이름을 쓰고 4개 여기 있죠? 아이템, 인풋, 디스크립션, 아웃풋 4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여기서 이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add attribution add라고 있어요. add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가면
add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트리뷰트를 여기다가 이제 그 속성이죠.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속성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오퍼레이션. 어트리뷰트하고 오퍼레이션. 그래서 속성과 함수죠. 메서드. 속성과 오퍼레이션 메서드를 여기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어트리뷰트를 쓸 때 어트리뷰트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제 name string 우리 그 속성 쓰는 거 있죠? name string total int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마 여기 쓸 때 string하고 여러분들이 name을 썼다 이거예요. 이 칸에 네임을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임 땡땡 스트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대로 네임 쓰고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하고 스트링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스트링 네임 쓰잖아요. 세미콜론 뒤에 여기 세미콜론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스트링 네임 엔터 또는 네임 콜론 스트링 엔터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어트리뷰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인풋에는 여기는 속성이 name이라는 거하고 input number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툴 사용법이니까 여기에 어트리뷰트를 입력하는 거. 자, 인풋에 어트리뷰트를 이 두 개를 입력하려면 이 클래스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요? 여기에서 add 방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add의 어트리뷰트라고 있죠. 또는 add의 오퍼레이션. 그래서 오른쪽 버튼 add의 어트리뷰트 하면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add의 어트리뷰트 하면 input number int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input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른쪽 버튼 add 오퍼레이션 클릭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그냥 내가 input 하고 가로로 가로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input하고 엔터 치면은 플러스 input 가로로 가로 닫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total int 입력하는 거 알죠? 여기서 restoration 등록 관련된 거 restoration 이것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4개의 클래스에 이렇게 썼고 어트리뷰트와 멤버 함수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있죠. 이게 뭘까요? 아마 제 클래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 겁니다. 플러스는 이게 소스로 클래스 네임 클래스하고 아이템 이렇게 나와요. 아이템 i가 대문자죠. 아이템하고 브레이스 열고 여기에 플러스는 퍼블릭이라고 써 있어요. 퍼블릭 스트링 네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내가 private string name 샵으로 돼 있으면 protected string name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앞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샵이냐 이 세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했으니까 퍼블릭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상속관계 아이템하고 디스크립션. 이 상속관계는 뭐냐면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거예요. 상속이니까 이게 차일드고 이게 부모 페어렌츠 노드죠. 그래서 밑에서 아이템에서는 디스크립션에 있는 현재 토탈만 있잖아요. 토탈을 갖다 쓸 수 있다. 이것도 인풋도 아웃풋에 있는 레지스트레이션을 갖다 쓸 수가 있다.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갖다 쓸 수 있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는 이게 지금 화면이 어디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냐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에 따라서 여기에 멤버 함수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인풋에서 디스크립션 객체를 생성하냐, 아니면 디스크립션에서 인풋 객체를 생성하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 소스를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소스를 이해해서 어느 쪽에서 객체, 출발점에서 상대방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으면 디스크립션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고, 그렇죠? 디스크립션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 그럼 디스크립션에서 인풋하고 객체가 생성이 되고 아웃풋하고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에서 인풋으로 가고 디스크립션에서 아웃풋으로 갔으면 디스크립션에 뭐가 생성돼요? 인풋이라는 인풋에 있는 객체가 생성되고 인풋 1 이런 객체가 생성되고 아웃풋 1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생성은 연관관계다. 연관관계는 시작점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 4개의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이 스타 UML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해서 툴박스에서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클래스의 오른쪽 버튼에 그 add 아이템 add 해가지고 어트리뷰트냐 아니면 오퍼레이션이냐 해서 요 어트리뷰트와 메서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관계입니다.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툴에 보면은 여기 앞에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죠. 어소시에이션,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툴과 툴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스타 UML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